물리 가르치는 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의 마지막 순서라서 되게 조금 힘드시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약간 좀 저는 간단하게 좀 요약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그 김한울 선생님이랑 똑같이 이제 과학 강사 공개 선발이라는 대회에서 물리학 1등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작년에 재수종합반 강남대성 학원에 출강을 하게 되어서요. 거기서는 사실 매해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강의 평가를. 그래서 한 1000명 대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수업을 할 때 강의 평가를 맨날 받는데, 거기서 물리학에서 1등을 하게 되어서, 사실 뭐 재수생들이면은 물리를 여러 번 한 친구들이고 되게 잘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수업을 딱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진짜 잘하는 강사다, 아니다를 딱 구분을 잘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매우 만족으로 90% 이상을 받아서 현재는 강남대성에서 이제 전관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총 8개의 관이 있는데 전부 다 출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강의도 두각학원이랑 SNT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의 순서는, 잠시만요. 이게 안 되네요. 오늘 설명의 순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순서로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물리학 단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학습법, 그리고 전 수업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가. 이게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물리학 1은 크게 세 가지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3등분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음영 표시한 8개의 소단원이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학습량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리고 어려운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지금 첫 번째 1, 2, 3, 4 소단원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역학이라는 부분이거든요. 물리는 역학, 그리고 역학이 아닌 비역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학이 가장 어려운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물리 원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역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역학이 전부 다 몽땅 다 나오는데,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1학기 중간고사에서 역학만 등장을 하고,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물리 1은요 1년 내신 과정 중에서 첫 시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변별이 딱 돼버리는 순간 그 격차가 좁혀지지가 않거든요, 뒷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뒤에는 되게 비교적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잘 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의 그 역학을 조금 저희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신 대비 학습법으로는 이렇게 암기를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뭐 물화생지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다 변형해서 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두각학원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교별 내신 문제를 다 선별하고 제가 답지도 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알고 있는데, 모든 학교가 다 공통적으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넘겨주세요. 진짜로 그 학생이 수능 공부를 하듯이, 그 물리 공부를 수능 공부를 하듯이 내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굉장히 반복 학습을 여러 번 해서 개념이 완전히 체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까지도 즉각 응답이 가능할 정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걸 저는 개념의 체화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물리는 뭐 다양한 스킬들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개념의 체화까지가 된 친구들이 물리학 2등급까지는 확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내신에서 2등급이라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이 학교 근처에서. 근데 제가 많이 가르쳐 본 결과, 학생들이 물리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역학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개념이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개념 설명을 할 때 그냥 개념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문제랑 좀 보여주면서 이 개념은 어떠어떠한 상황에서 꼭 적용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모든 문제를 일관되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저의 좀 시그니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학 문제를 풀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이제 물리를 가르치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다들 어떠냐면 이럴 땐 이렇게 풀고 저럴 땐 저렇게 풀고 뭔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풀이법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학생들이 실전에서 적용을 잘 못하게 됩니다. 어떤 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하면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볼 때 항상 어떤 조건을 보면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 이거부터 출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고 모든 문제를 풀 때도 저는 일관되게 풀어나가는 그런 강사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말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저의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킬을 활용해서 좀 빠르게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물리 문제를 풀 때 정석적으로 풀면 되게 시기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역학에서는.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문제는 10줄 정도 식을 써야 되는데 스킬을 활용하면 한 2줄 만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킬들이 되게 물리에선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제가 정말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신 있는 강사니까 많이 스킬을 전수해 드릴 자신도 있습니다. 넘겨 주실까요? 지금 제가 여기 한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역학이라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역학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공이 움직이는 상황, 어떤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 역학인데 이런 문제를 학생들이 못 푸는 이유가요.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역학에서 등장하는 기본적인 이런 개념들을 몰라서 못 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말해봐 하면은 다 나올 수 있고 뭐 평균 속도가 뭐야라고 하면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어떤 개념이 활용될지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문제를 읽다 보면은 뭐 시간 정보 그리고 공간 정보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정보를 처리를 하는데 그 정보가 나왔을 때는 어떤 게 떠올라야 돼 어떤 게 떠올라야 돼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일관성을 제가 잘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좀 체화가 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네 개의 기본 개념이 활용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한 번 더 눌러주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친구들, 특히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문제를 역학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식을 막 엄청나게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사실 1학기 중간고사가 몽땅 다 역학 문제만 나오거든요. 근데 20 몇 문항이 역학으로만 나오는데 50분 동안 45분에서 50분 동안 그 문제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한 절반까지 풀고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풉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기 중간고사에 그 평균 점수가요. 학교들 공통적으로 한 50점대에 머물러요. 4, 50점대 평균 점수가 되게 낮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시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제가 높이차가 속도 제곱의 차에 비례한다라는 어떤 일반화된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푸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2줄 만에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물리를 좀 배웠더라면 방금 제가 찍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옆에서 봐보시면 어떤 식으로 푸는지 딱 보면 그 감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 간결하게 푸는 그런 걸로 추구를 결과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수업 때 사용할 교재 뭐 이렇게 세 권이 있는데요. 뭐 그냥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냥 바로 넘겨 주시겠어요? 일단 제 장점이라고 하면 저는 손글씨 필기 노트를 나눠드려요. 제가 수업 때 한 판서 내용을 순서부터 내용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다 직접 쓴 판서 노트입니다. 특히나 이제 물리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해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필기를 좀 하느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수업 때 하는 판서를 미리 다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주니까 수업 다 끝나고 좀 놓친 필기는 학생들이 스스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백지에다가 좀 복습해 나가면서 자기가 한번 설명하듯이 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좋아해요 학생들이. 사실 이렇게까지 판서를 그러니까 필기 노트라는 개념은 많이 있는데 판서 내용을 그대로 적은 그런 노트는 없거든요. 네, 이거 되게 공들여서 만들었고 학생들이 가장 좋게 봤던 부분이 이 판서 노트였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저는 이제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물리 역학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많이 풀고 틀려보고 틀린 것도 많이 질문해서 고쳐나가고.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문제를 너무 안 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과제 관리를 좀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과제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일단 뭐 개념서 본교재가 하나 나가고 저는 이제 매주 한 권씩 주간지 형태로 이제 주간지로 총 6권을 제공해 드릴 생각이에요. 우리가 6 플러스 1회 수업이니까 일단 6회 동안 그래서 총 6권이 나갈 거고 5회는 단원별로 그리고 마지막 한 권은 정말 알짜배기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제가 넣어놓은 그렇게 해서 총 6권을 준비했고 이 주간지에서는 이제 유형별 그리고 난이도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역학 문제가 사실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유형별로 좀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냥 단원으로만 구성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단원에서도 유형이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난이도는 1스텝, 2스텝, 3스텝까지 해서 우리 학생들이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면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안 풀리니까 풀기가 싫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별로 좀 구분을 해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총 7일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6번 6일 동안 매일마다 풀 과제량을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우리 학생들이 과제를 제가 이제 조교 전담제를 이번에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당 조교 한 명으로 구성을 해서 좀 친하게 지내게끔 제 조교가 저랑 완전 분신이거든요. 왜냐면 작년에 1년 동안 재수종합반에서 들었던 친구들이 저랑 완전히 똑같이 푸는 친구들로만 구성을 해놨어요. 당연히 수능도 물리 당연히 만점 맞은 친구들로만 구성을 해두었는데 그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좀 약간 과외하는 약간 형 누나처럼 그런 느낌으로 조교 전담제를 할 생각인데 그 조교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숙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3번 그러니까 현장에서 한 번 그리고 수업 없는 날에 2번 끊어서 이렇게 과제를 검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일주일에 한 번 딱 검사를 하면 일주일에 한 문제도 안 풀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약간 손 쓸 방도가 없거든요. 저희가 안 그래도 6주가 1학기 중간고사 역학 그 학습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되게 시간이 타이트한데 한 주 한 주를 되게 소중히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 단위로 문제를 좀 알차게 풀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는요, 그 문제풀이에 대한 그 손풀이 그리고 개념 설명을 좀 깔끔하게 적어놓은 것까지를 제공해 드릴 생각이에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정석풀이는 식이 되게 길었잖아요. 근데 모든 해설 문제들은 다 해설집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각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야 좀 빨리 풀 수 있고 저는 어떻게 풀었는가에 대한 그 손풀이 그리고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있다 하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손풀이까지도 매주마다 이렇게 뒤에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면 이렇게 주간지가 뭐 볼륨 1, 볼륨 2, 볼륨 3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다음 페이지 펴주시면 제가 방금 말했던 이제 유형별이라고 했는데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게 한 단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래프 유형 그리고 한물체만 등장하는 유형, 두물체가 등장을 하는 유형에서 이렇게 한물체 운동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유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한 주간지에는 총 100문제가 나가요. 이 문제에는 어떤 게 수록이 되어 있냐면 평가원 문제, 교육청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리고 EBS 역대 문제들, 그리고 학교별 주요한 문제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출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안 보이는데 뭐 교육청도 있고 EBS도 있고 뭐 휘문고 기출, 뭐 영동고 기출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 기출 문제들을 수록한 그런 주간지를 매주 나눠드릴 예정이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 주간지에는 제일 뒤에 이렇게 손해설지가 좀 자세하게 적어서 나갈 예정이에요. 이 문제를 풀 때 줄글로 된 해설은 학생들이 좀 잘 안 읽으려 하고 그리고 그 풀이가 되게 비효율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림을 따로 그려서 마치 진짜 그 수업하는 것처럼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것처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성 충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으면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개념이라서 수업 때 말했지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이렇게 학생들이 복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각 이제 시험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제 손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사실 이 과정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손이 많이 가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은근히 엄청 도움됩니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선생님한테 매번 답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힘들거든요. 당연히 그 물어보는 시스템도 제가 조교 전담제로 잘 할 생각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 손풀이를 봄으로써 그냥 강의를 한번 듣는 효과 그런 것까지 또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도움된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합반 개강을 이렇게 두 학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먼저 목요일 날에는 SNT에서 하고요. 수요일 날에는 두각에서 연합반을 합니다. 연합반이라고 해서 학교별로 대비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학교가 공통적으로 뭐라고요? 기출 변형이라고요. 근데 괜히 느낌이 연합반이라고 하면 그 학교별 반이 아니니까 뭔가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아야 될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학교별 반이든 연합반이든 수업 내용이 다른 강사는 없습니다. 대치동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연합반으로 오시면 제가 학교별 기출 문제들도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 정리를 3년 전부터 다 해놨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직접 손해설 그리고 해설 다 되어 있으니까 학교별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다 하면 추가적인 자료는 언제든지 더 드릴 예정이고 6시 반부터 사실 제가 6시부터 하면 좋은데 이 앞선 스케줄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30분 동안 10시까지는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주 4회 정도 마련해 둘 생각입니다. 주 4회 정도 마련해 둘 생각이고 거기에는 조교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조교들이 정말 정말 친절하고 오히려 학생들은 조교들을 더 편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교가 저랑 똑같이 푸니까 마음껏 좀 많이 활용하는 의미에서 클리닉을 좀 많이 마련할 생각이고 장소와 시간은 추후에 나올 생각이 왜냐하면 장소가 학원에서 배정을 받아야 돼가지고 지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주 4회 정도 이렇게 마련해둘 생각이다라고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물리의 김훈이고 어, 사실 제가 어머님들 앞에 서면 항상 떨려서 제가 평상시에 수업하는 그런 말 하는 거가 좀 잘 안 녹아들어요. 근데 학생들이 한번 제 수업을 들으면 알거든요. 딱 들으면 알아요. 그냥 이 사람은 진짜 찐 고수구나라는 걸 딱 느낄 정도로 잘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믿고 한 맡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